보통 누구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크라테스가 저는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하고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큰 공통점 말인데요.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이 책 내내 얘기하는 건 결국은 최고의 선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은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의 어떤 경기도를 운영하는 어떤 철학은 뭔가요? 정의, 공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청년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소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어떤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아주 부실하고, 또 그들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큰 어떤 그런 원한까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것을 이제 깨닫고 바로 잡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근데 일단 이제 경기도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 중에서 진짜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참다운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되어 정직한 것과 정직해 입각한 명예를 가장 크다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의보다 더한 강제력은 없고 정의야말로 가장 큰 것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이에 봉사하고 이를 성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방침으로 국가를 철저하게 재편성한다 면은 정말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필귀정,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현재까지 사필귀정이 아니었다면은 이 엄청난 우리나라의 적폐 세력들로부터 지금의 이 고난이 결국은 바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정의가 이재명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정말 기분 좋았던 경기도 뉴스 중에 하나가 청년 거버넌스가 이제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너무나 담비 같은 소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얘기는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개념을 딱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정확한 이 사람들이 내린 어떤 의미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 경향에서 벗어나서 정부, 기업, 그리고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실은 많이 실험되어 오지 않았나. 하지만 항상 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것을 실제로 정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실행 능력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끝내주죠, 완전. 그러니까 97%, 96% 이렇게 이제 공약을 이행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를 딱 하고 나면 아니 이게 시작됐어. 그러면 완전 이거 진짜 또 끝까지 가겠네 하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안 그래도 1,300만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 안에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 그 정책에 좀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은, 가능하다면은 경기도로 가서 삶을 꾸려 나가는 게 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은 청년 시절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주 그냥 그 도시에 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뭔가 해보겠다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경기도가 되어 가고 있다. 뭐 현재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지역화폐를 봐도 그렇고, 지역화폐의 그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막 그 도나스 사고 하는 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것 하나도 이렇게 소비하다 보면은 한 달에 생활비가 한 뭐 100만 원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 대가족이라서 그러니까 소비에 그 정도 들어가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소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6%가 다시 또 이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뭐 훨씬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오히려 돈 버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제 골목 상권에 가서 좀 소비를 하라 하는 동료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 이제 소비를 골목에서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일부러 막 그 현금 주고받고 하면서 왜 탈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점점 없어지고 해서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한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너무나 고무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아가지고 참으로 가슴 뚫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아서 진짜 야, 세상에 이런 정책이 이렇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구나, 정말 가슴 뚫리는 일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멋진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서 좀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렇게 청년들 얼굴도 자세히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표정도 밝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올려놓은 내용을 좀 보면 이렇더라고요.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청년이 좌절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올린 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이 기성세대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나 기성세대 모두가 다음 세대는 나의 삶보다 더 나빠질 거라 생각하는 지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도지사님이 청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항상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이런 글에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청년 거버넌스로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깊은 상념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서 경기도 정책을 더욱 탄탄하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 계획 심의 평가,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을 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도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결국은 뭐 탁상 공론을 한다거나, 또 이제 지금 현재 2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뭐 이런 거는 20대들이 제일 절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을 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가요? 대부분 40대, 50대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식들은 부모를 뭐라고 하나요? 꼰대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심정적인 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년들이 직접 그냥 그때 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청년하고 왜 여러 그 협회 사람들 이래가지고 어떤 대화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청년 네트워크 대표하는 그 당사자가 막 울었잖아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냐고, 2년 동안 제발 좀 약속을 지켜달라. 담당자도 없고 말뿐이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주
잘 이 현상을 너무너무 잘 그 파악을 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정말 나서야 된다.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리고 이 가버넌스라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다른 도시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40대, 50대 꼰대들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효율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은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멋지다, 멋진 기획이다,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도 정책에 반영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청년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항해사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멋지죠? 청년들의 미래가 근데 저는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인드도 중요하고 또 이제 지금 50명으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마음 하나하나가 퍼져나가고 커져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타락과 어떤 그런 어떤 쾌락 이런 것이 청년들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결혼이라든지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을 아주 귀찮은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퍼져나간다면은 정말로 나라는 이렇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아주 약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은 청년들이 그냥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힘들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훨씬 더 취약했죠. 그러나 이렇게 정보가 완전히 홍수 속에 있지만은 훨씬 더 힘들고 마음이 고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비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당연히 사랑이 없다는 거. 그리고 타락과 쾌락, 그것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교육 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교육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저는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도에서는 바른 교육을 위해서 또 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저는 보니까 위원회가 하나 출범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거든요. 하나를 했다 하면은 성과가 나잖아요. 성과가. 그리고 화폐. 지역화폐 말인데요. 지역화폐도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6%가 이렇게 다시 내한테 이렇게 백되는 것은 저는 이제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에 안 가고 골목에 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골목이라는 것도 너무 이쁜 골목들도 많고, 또 이렇게, 디자인을 아주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갔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 그런 곳이 이렇게 생기면은 주로 좀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역 화폐를 쓰게 되면은 그것도 또 6%가 이렇게 될 거니까 골목도 더욱더 예쁘고 다양해지고 또 다채로워질 것이다. 여러 가지 완전히 그냥 일석 한 5, 6조의 어떤 그런 정책이 바로 지역화폐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청년 거버넌스도 분명히 뭔가 성과를 보일 것이다. 왜? 했다 하면은 성과는 항상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는 그랬어요. 청년 거버넌스, 예, 화이팅이에요. 바이.